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국법 제15강 시간으로서 제2편 도시개발법 1. 총칙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등 3.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와 개발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칙 부분입니다. 총칙. 자, 총칙에서는 이제 법의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이런 거 나오는데 먼저 이 법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의 목적. 도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핵심은 도시 개발입니다. 이 도시 개발법은 도시 개발이 제일 중요해요. 도시 개발이. 그리고 도시 관련 법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개발법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개발된 도시의 환경 개선 등 도시 재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자, 이번엔 도시 개발법의 용어에 대해서 총칙 두 번째 용어를 보겠습니다. 용어는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고요.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뭐냐? 이 바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등 1. 지정권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정권자 원칙. 지정권자의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요.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입니다. 대도시시장. 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자, 이렇게 넓은 구역인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구와 협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과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한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협의해야 한다. 자,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자,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의 시, 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지인지를 정합니다. 여기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자, 세 번째. 지정권자 세 번째. 이제 예외적인 지정권자인데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지정하는 경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추천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게예요. 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재지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권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정 요청입니다. 지정 요청. 지정 요청은 누가 지정을 요청을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때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에 지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지정 제한입니다. 지정을 제한하는 거죠. 이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누구에게 지정을 제한을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다음에 시, 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시군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하면 이 시군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에는 지상권자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제한 내용 여부의 수용 여부 통지. 그러니까 시행자가 될 자가 국장, 특도, 시군, 구청장에게 지정 제한을 했어요. 지정 제한을 했으면 그 국장, 특별자치도시사, 시군, 구청장은 그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얼마 이내에, 그렇죠,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1개월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수용이니까 수용할지 아닐지를. 자, 이번에는 3. 지정 규모와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입니다. 규모. 자, 일단 원칙을 보겠습니다. 원칙.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인데, 첫째, 도시지역이요.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먼저 기업,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업지역, 그냥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세 번째,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역시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죠.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자, 두 번째는 아까는 도시지역이었으면 이번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에요. 외의 지역.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바깥에 있는 지역이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이제 요건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데, 제곱미터. 어떤 경우냐면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에 동의받는 경우. 자, 첫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용지예요. 초등학교 용지 확보한 경우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갖췄을 때, 그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어느 경우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했을 때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도시 개발 지정 대상 구역 지적 및 규모의 원칙이고, 자,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겠죠. 예외. 어떤 경우에 예외냐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방금 이 원칙 1에 따른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 예외적인 경우는 국토법에 따른 취락지구. 자, 첫 번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두 번째는 국토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다만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제외한다. 즉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를 원칙과 예외로서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자, 개발계획 수립. 먼저 수립을 해야겠죠. 어떤 경우에 수립을 하냐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말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런데 다음에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외죠. 이거 원칙이 그렇고, 이제 수립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정을 먼저 하고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첫째,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죠. 두 번째, 생산녹지지역. 지정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생산녹지지역이. 요때 요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세 번째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역시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제외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고, 다섯 번째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걸 합한 거예요. 이걸 다 합했는데, 이 합한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몇 분의 몇?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30% 이하인 경우. 그때는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수립 기준이에요. 수립 기준. 어떤 기준으로 수립을 하는지. 수립 기준.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들어맞아야 되고, 두 번째, 환지 방식에 있어서의 동의 요건이 있어요.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 면적, 토지 면적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소유자 총수, 소유자 수입니다.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자, 환지 방식.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개 다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환지 방식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입니다. 환지 방식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바로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자, 네 번째, 환지 방식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조합총회에서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찬성 의결한 경우. 자,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똑같아요. 이 기준은 총회에서 의결했을 때 이미 의결을 했으니까 따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수립 기준 마지막으로 기능의 조화입니다. 기능이 조화를 이렇게 수립해야 되는데 330만 제곱미터.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 구역에 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이번에는 개발계획의 세 번째 도시개발법에서의 동의자 수,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자, 1필지의 토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여럿이 공유. 이것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또는 그 1필지의 지상권을, 자, 이 지상권입니다. 이건 역시 또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인만을, 자, 이럴 때는 1인입니다. 1인. 그냥 1인. 1인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봅니다. 자, 1-2.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1인이, 자, 이번엔 1인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두 필지 이상, 둘 이상의 필지입니다. 둘 이상의 필지.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1인이 둘 이상의 필지 토지의 단독 지상권자인 경우. 자, 1인이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데 둘 이상의 필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1인으로 본다. 1인이니까 이때는 그냥 1인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1인. 자, 1-3. 예.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 자, 둘 이상의 필지예요.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 자, 이거 공유자가 동일해. 자, 공유자가 동일합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의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이런 경우 역시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 한 사람만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봅니다. 자, 이렇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 제15강 시간으로서 제2편 도시개발법 1 총칙부터 3 지정규모와 개발계획의 1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 2 개발계획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